어려운 세상에 당당히 대기업에 건강명의요? 입사해 우리 부부의 자랑이었던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하던 그날,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건덕명의요? 기쁨이었죠.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였으니까요. 5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건덕명의요? 첫인상부터 참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건덕명의요? 우리 부부가 준비해둔 돈으로 신혼집을 사주기로 했을 때 고맙다며 눈물. 글썽이던 모습에 저도 건덕명의요? 마음이 뭉클했죠. 하지만 신혼집을 보러 다니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비한 예산보다 건덕명의요? 8천만 원 더 비싼 집. 그런데 며느리 될 아이가 베란다에 서서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여기가 너무 건덕명의요? 좋아요. 그 표정 앞에서 저는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대출 8천만 원을 받아 집을 계약했습니다. 건덕명의요? 절반은 우리가, 절반은 아이들이 갚기로 약속했죠. 그 순간 모두가 행복했고 저 역시 건덕명의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예비 사돈댁에서 걸려온 한 통의 건덕명의요? 전화. 집에 대출이 8천이라면서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분당에 사는 김희애라고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대기업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장하고도 애틋한 아들입니다. 작년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자마자 들어와서는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싶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결혼하려고 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기쁨이었죠. 순수한 기쁨. 대기업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27살 아들이 드디어 결혼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5년 넘게 사귀어온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제대로 알았어요. 가끔 지훈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냥 친구인 줄 알았거든요. 다음날 저녁 민준이가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지훈이를 보는 순간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무엇보다 민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거든요. 25살의 지훈이는 중견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민준이보다 더 빨리 회사 생활을 했다고 하니 수입도 괜찮을 것 같았고요. 식사하는 동안 지켜본 지훈이는 정말 괜찮은 아이였어요. 말도 예쁘게 하고 어른들께 예의도 바르고.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신혼집 문제가 나왔어요. 요즘 세상에 갓 사회생활 시작한 젊은 부부가 자력으로 집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미리 준비해 둔 3억 2천만 원 정도로 괜찮은 신혼집을 마련해 줄 생각이었어요. 지훈이도 정말 고마워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어떤 며느리들은 시부모가 집 사주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데 지훈이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게 느껴졌어요. 다음 주말 모두 함께 집을 보러 나섰어요. 우리 아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 두 집은 괜찮긴 했지만 뭔가 아쉬워하는 표정들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본 4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지훈이가 베란다로 나가서는 밖을 내다보며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정말 마음에 들어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민준이도 덩달아 신이 났고요. 솔직히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앞에 두 집보다 확실히 더 좋았거든요. 넓기도 하고 전망도 좋고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었어요. 우리가 준비한 돈보다 8천만 원이나 더 비쌌거든요. 그때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여기가 너무 좋아서 혹시 조금만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간절한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식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 특히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출발점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작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그날 밤 남편과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8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한 번뿐인 결혼인데 말이에요. 고민 끝에 우리는 결정을 내렸어요.
8천만 원을 대출받되 절반인 4천만 원은 우리가 갚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아이들이 갚기로 하는 조건으로 말이에요. 다음날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지훈이와 민준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다며 평생 잊지 않겠다고 열심히 갚아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화목했어요. 지훈이는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현했고 민준이는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다짐을 여러 번 했어요. 계약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좋은 일 한 것 같다고, 아이들이 좋은 곳에서 시작하게 됐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예상보다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자식의 행복을 위한 일이니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제 우리 민준이도 장가가는구나. 좋은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살겠지 하면서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제가 내린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순수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며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계약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사돈댁, 그러니까 지훈이 어머니였어요. 처음엔 혼수 준비 이야기를 하며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가전제품 이야기도 하고 예식장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집에 대출이 8천만 원이나 있다면서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사돈의 목소리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지훈이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우리 같이 갚아나가면 되죠? 하던 모습이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다니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댁은 본격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따져보면 민준이는 이제 막 입사한 초년생이고 우리 지훈이는 회사 생활도 오래 해서 지금 월급도 더 많아요. 앞으로 대출을 갚아나간다고 해도 결국 우리 딸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 아닙니까? 그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니 우리가 집값 대부분을 현금으로 냈고 대출도 절반은 우리가 갚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식으로 따지나 하는 분노가 치밀었죠. 사돈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평성을 생각한다며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딸이 손해를 안 보죠. 말은 억지인데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내뱉을 수 있는지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혼수 가전제품도 몇 천만 원어치 준비하고 있잖아요. 집 못지않게 큰 부담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쪽에서도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거죠.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전제품이요? 몇 년만 지나도 중고로 내다 팔면 반값도 안 되는 소비재를 평생 자산으로 남는 집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한다니요. 순간 혈압이 치솟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진짜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집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어떨까요? 민준이와 지훈이 이름 나란히 올려두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요즘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저는 수화기를 꼭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감사하다며 평생 잊지 않겠다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동명이라고요? 집값의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했는데 공동명이라니요? 사돈댁은 정말 교묘했어요. 말로는 형평성이니 공평함이니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부담한 돈에 공짜로 얹어타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요즘 시대에는 다 이렇게 한다며 맞벌이 부부들은 미리미리 정확하게 해둔다고 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재산 분할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헤어질 때 이야기를 하다니요. 그러면서 지훈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잠도 못 잔다면서 앞으로 자기 해나가야 할 몫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 속이 상한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아하더니 하루 만에 스트레스라니요? 공동명의로 하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요.
대등한 입장이라고요? 우리가 집값의 80% 이상을 부담하는데 대등한 입장이라고요? 전화를 받으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어제까지의 그 화목했던 분위기가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집이라는 게 평생 재산인데 나중에 생각하라니요? 아이들이 편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이해해 달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고마워하고 화목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계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건가요? 남편에게 사돈댁과의 통화 내용을 전부 이야기했더니 남편 얼굴도 일그러지더라고요. 집값은 우리가 대부분 부담했는데 무슨 형평성이냐며 똑같이 황당해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점심때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준이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윤이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고맙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 의외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지윤이와 함께 집에 왔어요. 지윤이 표정이 평소와 달리 좀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미안한 기색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당당한 구석도 있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어색한 가운데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오늘 일에 대해 물었어요. 제가 지윤이에게 직접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죠. 사실 어머니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대출을 같이 갚아야 하는데 제 이름이 없으면 좀.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고마워하던 아이가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어서요. 민준이도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지윤이가 정말 감사해했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님 편을 들자니 예비 신부한테 미안하고 지윤이 편을 들자니 부모님께 죄송하고 지윤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요즘 시대에는 이런 게 당연하다며 자신도 동등한 입장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혼수도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출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부담해야 하는데 집이 신랑 명의라면 결국 자기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말로는 그럴듯했지만 속내는 다른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는데 하루 만에 갑자기 손해라니요. 분명히 어제만 해도 대출 같이 갚겠다고 괜찮다고 웃으며 이해해놓고요. 게다가 그 집도 지윤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우리 쪽이 무리하면서까지 대출을 끼고 계약한 거였는데요. 분명히 집에 가서 어머니와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바뀐 거였어요. 어제 그 화목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우리 집 거실이 법정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게 계산과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그날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서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이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해관계를 따지는 남남이 된 것 같았어요. 지윤이와 민준이가 돌아간 후 남편과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첫 단추부터 이렇게 삐뚤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순수하고 착해 보였던 지윤이가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어머니 영향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원래 속마음이 그랬던 걸까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일이 하루 만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결혼이라는 게 정말 복잡한 일이구나 싶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일이 아니라 두 집안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도요. 며칠 동안 계속된 갈등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봤자 서로만 상처받을 뿐이니까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사돈댁과 아이들을 모두 우리 집으로 불렀어요.
이 문제를 제대로 마무리하자고 했죠. 전화로 사돈에게 이야기했을 때 목소리가 좀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약속한 날 오후 2시 사돈 부부와 지훈이가 먼저 왔어요. 우리 집에 오는 건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분위기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에는 화기애애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긴장감이 감돌았거든요. 사돈이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아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훈이도 평소보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고요. 민준이는 퇴근하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실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아마 오늘 뭔가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직감했나 봐요. 차를 대접하고 잠시 인사말을 나눈 후 저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공동명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돈댁에서 형평성을 말씀하시고 공평하게 하자고 하셨잖아요. 사돈이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대답했어요.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는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좋습니다. 사돈댁 말씀대로 정말 공평하게 따져봅시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계산기와 종이를 꺼냈어요. 사실 며칠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정확히 계산해뒀거든요. 사돈댁이 계산을 원한다면 제대로 된 계산을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일단 숫자부터 정확히 해보죠. 계산기를 두드리며 천천히 항목을 짚어나갔어요. 집값이 4억 원입니다. 대출이 8천만 원이니까 현금으로 낸 돈이 3억 2천만 원이에요. 사돈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나 봐요. 그리고 대출 8천만 원 중에서 우리가 갚기로 한 몫이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총액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어요. 삐삐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유독 크게 들렸어요. 3억 2천만 원 더하기 4천만 원, 총 3억 6천만 원입니다. 지윤이와 사돈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뭔가 예상보다 큰 숫자가 나와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아이들이 갚을 대출이 4천만 원이고요. 사돈댁에서 말씀하신 혼수가 얼마라고 하셨죠? 사돈이 조금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처음보다 작아져 있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돈댁 부담이 3천만 원, 아이들 대출 4천만 원에서 총 7천만 원이네요.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민준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손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럼 계산해보면. 저는 종이에 숫자를 크게 적으면서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 쪽 3억 6천만 원, 사돈댁 쪽 7천만 원. 총 4억 3천만 원 중에서 비율을 따지면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어요. 이번엔 좀 더 천천히 정확하게. 우리 쪽이 약 89%, 사돈댁 쪽이 약 11%네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침묵이 흘렀고 사돈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산에는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니까 앞으로 월급이 훨씬 빨리 오를 거라는 건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계산만 해도 89대 11인데 무슨 5대5 공동명의를 말합니까? 사돈댁에서 공평하게 하자고 하셨으니까 정말 공평하게 해보죠. 집을 공동명의로 한다면 지분을 89대 11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돈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따져야 하나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사돈댁에서 형평성 말씀하시면서 공동명의 하자고 하셨는데 정작 돈 계산을 해보니까 이상하네요. 89% 낸 사람이랑 11% 낸 사람이 똑같이 50대 50으로 나눠 가지는 게 공평한가요? 지윤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렇게 따지면 그럼 어떻게 따져야 할까, 지윤아? 제가 지윤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눈을 마주치며 말이에요. 혼수는 소비재고 집은 자산이잖아요. 가전제품은 몇 년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집은 계속 자산으로 남아요. 그런 걸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맞나요? 민준이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렇게 계산적으로 따지면 계산적으로 따지자고 한 건 사돈댁이야, 민준아.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아들이지만 이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어요. 엄마는 처음부터 가족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지 말자고 했어. 그런데 사돈댁에서 형평성이니 공평하게 하자니 하면서 공동명의를 요구하시니 그럼 정말 공평하게 해보자는 거야. 사돈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말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딸이 앞으로 대출도 갚고 대출 4천만 원이요? 그것도 민준이랑 반반씩 나눠서 갚을 텐데요. 지윤이가 혼자 다 갚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목소리를 더욱 차분하게 낮추며 계속했어요. 그리고 지윤이가 월급이 더 많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아이도 낳고 일 쉬게 되면 그럼 오히려 민준이가 더 많이 갚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공평한 건가요? 거기다 대기업이라 월급도 훨씬 빨리 오를 텐데요. 사돈이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자신들이 던진 논리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오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사돈,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돈댁에서 계산기를 들이대시니까 저도 정확히 계산해 본 거예요. 그리고는 잠시 침묵을 두었다가 다시 말했어요. 사실 저는 이런 계산 자체가 결혼 시작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가족이 되는 건데 무슨 장사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지윤이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처음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돈댁에서 먼저 계산을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가봅시다. 저는 종이에 적힌 숫자들을 다시 가리키며 말했어요. 89대 11점, 이게 진짜 공평한 비율이에요. 공동명의를 하시려면 이 비율로 하세요. 사돈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건 너무 너무 뭐가요? 사실대로 계산한 건데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면 애초에 계산 같은 걸 하지 말았어야죠. 가족이 되는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은 저는 공동명의 안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집은 우리 명의로 둡니다. 대신 민준이가 결혼해서 나갈 때까지 이 집에서 신혼생활 하셔도 되고 나중에 따로 집 마련할 때까지 계속 살아도 됩니다. 사돈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 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로서 존중하고 아끼겠습니다. 하지만 재산 문제는 별개예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사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천천히 말했어요. 딸로 장사하지 마세요. 결혼은 장사가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사돈은 말문이 막혔고 아들은 침묵했으며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뿐이었어요.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결국 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고 저희끼리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지훈이에게 일어나자는 신호를 보냈어요. 지훈이도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났고요. 나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사돈댁이 나간 후 민준이가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민준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저렇게 계산적으로 따지면 지윤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계산적으로 따지자고 한 건 사돈댁이야. 엄마는 그냥 정확한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꽝 하고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오늘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잘했다고, 이제라도 정확하게 말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끌려다닐 수는 없었다고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까 싶어서요. 특히 민준이가 저렇게 상처받은 표정을 지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시작부터 잘못된 길로 가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정확한 입장을 밝힌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어요. 과연 이 결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파토날까요? 어떻게 되든 저는 해야 할 말을 다 한 것 같았어요. 이제 선택은 그들의 몫이었어요. 사돈댁이 나간 지 이틀이 지났는데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어요. 민준이는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훈이한테서도 연락이 없었고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고 와서는 거실에 앉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지훈이가 결혼을 취소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상처를 줬다고, 자기네 가족을 무시했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무리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결혼까지 취소하다니요. 민준이는 당연히 결혼하고 싶다며 5년 동안 사귀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과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과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하나요? 민준이에게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라고 했더니 그렇게 계산적으로 따지면서 지훈이네를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시했다고요? 사실을 말한 게 무시인가요? 그때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민준이가 정말로 지훈이를 사랑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라고요. 전세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이 집은 우리가 다시 정리할 테니 너희는 너희 힘으로 시작하라고 했어요. 저도 남편 말에 동의했어요. 사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을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말이에요. 민준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민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뭐야? 재산부터 나누자고 하고 계산부터 하고. 이게 옳은 출발이라고 생각해? 민준이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부모가 해주는 건 은혜지, 권리가 아니야. 제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지훈이를 사랑하고 지훈이도 너를 진짜 사랑한다면 전세부터 시작해. 그리고 둘이 힘을 합쳐서 진짜 너희 이름으로 된 집을 마련해. 민준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 집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혼 시작부터 이렇게 꼬인 거라고, 그 욕심을 버리라고 했거든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부모 돈에 기대지 말고 둘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민준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거예요.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하냐고 물었지만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했어요. 다만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지훈이네서 더 이상 우리한테 이상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고요. 빌려주는 거지 주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지훈이와 오랫동안 통화를 했어요. 방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거실까지 들렸는데 처음에는 지훈이가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나중에는 조용해졌어요. 다음날 저녁 민준이가 결과를 알려줬어요. 지훈이가 저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성급했다고 말이에요. 정말 의외였어요. 이틀 후 지훈이가 혼자 집에 왔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줍어하고 조심스러운 표정이었거든요. 어머님, 죄송해요. 지훈이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자기가 너무 성급했다고, 어머님 마음도 생각 안 했다고 했어요.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꾸 그러면 손해본다고, 요즘 세상에는 그런 게 당연하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지훈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그게 핑계가 되지는 않는다며 자신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는데 저희가 더 요구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때서야 지훈이가 정말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어머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고요. 저도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잘못을 깨달았구나 싶어서요. 저도 너무 강하게 말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지훈이가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이 흐른 후 민준이와 지훈이는 전세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어요. 특히 민준이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동안 서운해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둘이 함께 생활비를 아끼고 집안일을 나누고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진짜 부부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사실 처음엔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화가 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면 진짜 내 집이라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깨달았구나 싶어서요. 지훈이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뭔가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가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요. 무엇보다 둘이 함께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5년 안에 자기들만의 집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매달 얼마씩 저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돈댁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됐어요. 그 일 이후로 연락도 거의 없고 만나도 어색한 분위기였거든요. 처음에는 좀 안타까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편해요.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짜 가족이 되려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계산만 앞세우면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제가 물러섰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계속해서 더 큰 요구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무엇보다 민준이와 지훈이가 진정한 부부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부모 돈에 기대지 않고 둘이 힘을 합쳐서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요즘 젊은 부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자식 사랑은 넘치는데 어디까지 해줘야 할지 선을 긋기 어렵다는 거죠. 저는 이제 확신해요. 사랑만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어요. 책임과 성숙함이 바탕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도와주되 모든 걸 다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가끔 민준이가 전세금 갚는다며 용돈을 갖다 줄 때가 있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갚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어른이 됐구나 싶어요. 남편과 저도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들 걱정 없이 우리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거든요.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려고 해요. 결국 모든 게 잘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들고 마음 아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그때 제대로 선을 긋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